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월간 이선혁. 예,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호가 돌아왔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디 멀리 예, 다녀오셨다고? 미국 갔다 왔죠? 미국이요? 예. 저희가 한 반년 전에는 중국 다녀오신 이야기 그랬습니다. 좀 했었고 예. 이번에는 미국까지. 예. 아, 뭐 지구본을 막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남들은 놀러 가는데 예. 저는 항상 주식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실리콘밸리를 갔다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기업 탐방입니까? 그렇죠. 대부분 기업도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뭔가 요즘 신기술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그 비전 프로도 네네네. 미국에서 지금 핫하잖아요. 네네네.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가면 애플 매장마다 그거를 다 경험을 30분씩 하게 해줘요. 30분씩. 예, 인당 30분씩은 기본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써보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매니저 한 분들이 계속 다 붙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뭐 이 눈하고도 조절해줘요. 안경 쓰신 분들은 그쵸, 뭐 안경에 필요하다 맞게 하더라고요. 하고 다 해주고 다 해줘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상세하게 느끼게 해줘요. 하나라도 예, 저 팔려고 그러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웨이모라는 게 있잖아요.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차. 그것도 경험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그죠? 예, 저는 2번이나 이제 해봤고, 그거는 어디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니, 그거 어디 미국. 업체가 있네? 아니요. 뭐 렌터카 아는 업체나? 분들이 있어서, 예, 이렇게 해서 그것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가봤었고,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쪽 분위기 관련해서 또 사업용 부동산 또 부동산과 관련된 분이 있어서 또 가서 또 나름대로 좀 많이 물어보고, 또 제가 원래 샌프란시스코는 지속적으로 가봤던 곳이니까 물가를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이게 살고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지만 사실 거기만 있으면 이게 무덤덤해질 수도 있어요. 힘들긴 한데, 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예전에 중국에 많이 다닐 때 거기 중국에 계신 교민분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한 10배, 100배 더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주식하고는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중국 소비주로 돈 번 교민들이 계실까요? 거의 안 계시거든요. 이게 밖에서 있다 가야 아이디어들이 좀 보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느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유럽은 가면 되게 편안하고 좋죠. 우아하기도 하고 여유롭기도 하고 되게 선진국에서 되게 문화가 좋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확실히 도전적이에요. 여기는 항상 개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1800년대 그 금광 발견됐던 데도 그 근처잖아요. 네. 거기서 요세미티라는 데 좀 더 가다 보면 약간 떨어진 데 거기가 금광이 개발됐던 데고 그 뭐 국립공원 예, 있는데 곳이요. 네. 거기 이제 가다 보면 중간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 동네 가면 그냥 오로지 공대 가자예요. 공대 가자. 그쵸. 뉴욕이나 이런 쪽이나 워싱턴 쪽에 가면 또는 이제 하버드 대학이나 보스턴 쪽에 가면 법대나 경영대 이런 어떤 마인드가 강하다라면 여기는 공대를 나와서 내가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는 도전적인 게 있는 게 사실 미국의 서부 쪽이다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쪽이 그런 스탠포드가 매력이 있어요. 있죠, 예, 스탠포드. 스탠포드, 버클리 같이 있고 밑에 이제 산타클라라 대학도 있고 그래서 뭐 산타클라라 대학도 갔었었고 그래서 뭐 밑에 보면 산호세부터 시작해서 산타클라라 그다음에 이제 팔로알토 그다음에 뭐 그죠 여러 가지 도시들 그걸 다 합쳐서 실리콘밸리라고 많이 부르는 거니까 하나하나씩 같이 다 다니면서 전부 다 뒤졌던 것 같아요. 저도 2017년인가? 2018년이었나 보다. 그걸 코로나 다녀왔었거든요. 직전이네. 네, 예, 코로나 직전에 예. 갔다 와서 그때 엔비디아 사옥 가보고 와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때 막 한 동을 다 지었고 한 동을 추가 건설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엔비디아를 그렇죠. 여기까지. 네. 근데 이번에 이사님이 예. 실리콘밸리 가셔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모든 기업들이 AI에 올인을 시작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올인. 이게 보시면 애플 같은 기업은 뒤늦게 시작했던 게 네. 빅테크 기업들 간에도 AI에 대해서 선발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었다라면 이게 그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뒤늦게 뛰어든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되게 많이 갈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실적이 나와보니까 천문학적인 실적이 나왔던 것도 결국 이제 서버와 관련된 그 서버 투자가 400%가 늘어난 건데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업들이 다급해졌다는 의미였겠죠. 그렇죠. 이거 안 하면 내가 생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랬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제는 추가 비즈니스가 아니라 생존의 예, 문제다. 이게 확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하면 더 좋다가 아니라 이걸 하면 내가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하면 예, 뒤처진다. 안 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오죽했으면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금 안 되니까 구글 제미나이를 쓰겠다고 한 예, 것도 예. 그것도 생존의 일환이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겠다라고 한 건데 시간 번다가 꼭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너무 뒤처진 기업들이 생각보다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나중에 애플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 빅테크 기업들 간의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성능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이런 어떤 그 성능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조금씩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게 산업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엔비디아 젠슨 황이 새롭게 공개한 차세대 GPU도 그렇고 예. 이제 어마무시하게 이제 성능이 확대가 되는 거고 빅테크 기업들은 또 그걸 또 어마어마하게 또 사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이번에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젠슨 황이 나왔었던 그 GTC에서 발표된 것 중에 네. 이번에 새로 블랙웨일이라는 새로운 어떤 GPU가 나왔는데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블랙웨일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니라 AI로 뭘로 돈 벌 건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 AI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프라. AI가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래서 그 인프라, 즉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GPU가 필요한 거고 이 GPU가 원체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최근에 변압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요즘 나오는 액침 냉각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사실은 공통점들은 말은 AI지만 진짜 AI라기보다도 AI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또 요거를 비용을 줄이면서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AI로 이렇게 사업 모델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라는 게 핵심인데 네. 이번에 GTC에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발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도 예. 잠깐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 되면 이제 떠오르는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선엽 장군님이 언제입니까? 벌써 한 2년 됐나요? 2022년 신문에 제 공식적으로 낸 건 9월에 냈어요. 2020년 9월. 그래서 제 이름하고 현대일렉 쳐보시면 기사가 나와요. 맞아요. 그때부터 예. 원래 이제 종목 언급을 거의 이제 못 안 하시는데 하는데, 그 중에서 예. 몇 개. 그리고 AI 때문에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투자 아이디어에 예. AI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 부족해서. 물론 이제 긴 차트로 보면 이제 우상향 장기 쭉 예.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기간 조정도 좀 있었고 그럼요. 약간의 가격 조정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다 왔나 보다. 또 이러면서 뭐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거는 킵고잉입니까? 퀵고잉이라고 아직도 봐야 되겠죠. 저희도 이게 좋을 때도 있었지만 쉴 때도 꽤 있었는데 예. 저 고객들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왜 그런 거 들고 있냐. 피 큰데 뭐 이런 거고. 왜냐면 이게 그 피크아웃 아니냐? 예. 왜냐면 빨리 이제 다 팔아야지 아직도 들고 있냐? 현대만 그렇게 쭉 올라갔지 네. 또 몇몇 기업들은 쉰 것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올라와서 신고가를 쳤지만 정말 많이 시달렸고 아니, 근데 실제 어떻게 뭐 돈을 빼신 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면 당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보면 야 쟤는 왜 저거 들고 있어? 딴 거 많이 오르는데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체가 발달을 하면서 그분들 입장에서도 야 내 눈에도 저렇게 좋게 보이는데 저 친구는 왜 저걸 아직도 잘 안 오르고 있는 걸 정말 끝난 것 같은데 왜 들고 있을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되짚어 보면 네네. 그럼 제가 그걸 팔고 다른 데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수익률이 안 났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 들고 있는 보면 사람이 또 이겨요. 이제 예. 친구가 가고 아니, 전 그렇게 있는데 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근데 저만 그렇게 아직도 생각한 거죠. 들고 전력 있어요. 인프라 기기는 전 들고 있어요, 그냥. 예. 홀딩. 예.
지난번에 일부 판 것도 좀 있었었고 한번 네. 차익 실현했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아우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유, 물론 이제 근데 배 아픈 게 어디 한두 개까지. 제가 딴 거에서 더 돈 벌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만한 능력은 안 됐던 것 같고 어쨌든 뭔가 하나 제대로 이제 하면 이런 것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승부를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사님이 자비를 들여서 휴가를 예. 일부러 내서 뭐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네. 이유도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많이 보여요. 생생한 이야기를 그럼요. 들으고자 하는 예. 건데 그럼 이번에 가셔서도 느낀 게 AI에 올인이 돼 있다. 예. 그리고 물론 뭐 엔비디아 뭐 블랙을 다 좋습니다만 그걸로 돈을 버는 사업. 예. 결국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예. 내기 위한 예. 거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전력 인프라인 거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은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신문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엔비디아 스스로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는 더 이상 AI를 구축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플랫폼 플랫폼이다. 기업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만큼 AI를 잘 아는 기업이 없겠죠. 네. 그러면 이 회사만큼 이걸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좋은지 아는 기업도 드문 거예요. 네네. 근데 스스로 플랫폼이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이 AI를 활용해서 돈이 되는 여러 사업을 붙이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뭐 AI를 잘 아셔서 그 관련 기업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비디아가 그 플랫폼에 담는 산업만 보시면 그게 진짜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엔비디아가 플랫폼에 담는 산업. 그렇죠. 자기들이 기술.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거고 그게 다 내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그러면 담는 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물론 이제 그 GTC 자리에서 로봇들도 예. 이제 몇 가지 로봇이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걸 좀 투자 아이디어로 좀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자면 로봇 이거 왜냐면 또 로봇 관련주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럼요. 미국에는 그냥 엔비디아 사면 되죠. 예 그거는 그렇죠? 아니면요. 해외 주식 중에서 네. 이 엔비디아가 지금 택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직접 그걸 한다고 하면서 실제 수많은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해요. 엔비디아 지분을. 예. 또는 관련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엔비디아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뉴스 이런 거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 해외 주식 하셔도 괜찮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AI는 한국보단 미국의 주식을 해야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잘하는 애가 내가 이 사업이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 플랫폼 된다고 하니 이미 답안지 다 젖어줬는데 왜 고민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 테슬라 옵티머스라든지 같이 경쟁이 되겠죠. 예, 또 피규어 AI라는 세 개가 회사도 제일 있고. 메인이에요. 근데 피규어 AI는 이게 상장사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상장사도 아니지만 현존하는 로봇 기업 중에선 제일 기술준이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피규어가 자체가. 그렇죠. 그건 이제 AI를 접목한. 예.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것도 사실 아. 뭐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 예, 그런 거는 좀 저는 좀 예. 다른 것 같아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것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제 생각엔 어느 쪽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일단은 조만간 이제 이런 그 ETF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로봇 미국에서도 ETF? 그렇고. 예. 그냥 쭉 전 담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로봇은. 속설일 수도 있는데요. 예. 뭔가 그 산업에 ETF가 출시되면 그게 꼭지다. 약간 우리나라 이런 거 말 미국 거 사면 되죠. 머피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거 사면 되죠. 예. 굳이 한국 걸 살 필요가 있나요? 미국 거는. 예. 관련 기업도 별로 없는데. 어. 그렇죠? 우리나라에 하는 기업들이 거기에 뭐 물건을 댈 수 있나요? 그렇지도 않을 건데.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로봇 기업들 잘 보시면요. 네. 의외로 로봇을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로봇을 플랫폼화 해가지고 지금 공급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 그런 기업들이 꽤 있어요. 로봇을 플랫폼화한다고요? 예, 플랫폼화해서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식당에 있는 로봇 이것도 뭐 특정 업체가 이렇게 해서 많이 공급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기업이 이렇게 플랫폼화돼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비상장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태어나겠죠. 어차피 기술의 태동은 미국인 거고 한국이 먼저 앞서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걸 일단 봐야 될 게 있을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렌터카가 있듯이 로봇 렌트해주고 예, 관리해주고 예, 예.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막 그렇죠. 이런 회사들. 예, 예. 앞으로도 많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는 이 로봇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개념인 게 뭐냐면 이 로봇들은 사람을 대체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네네.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렇죠? 특히 3D 업종. 우리가 힘들고 더럽고 안 하는 일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할 거니까 로봇을 활용하면 비용도 적고
그죠? 그다음에 더럽다고도 안 할 거고 밥 달라고도 안 할 거니까 괜찮죠. 임금 올려달라고도 안 할 거고. 그리고 아까 웨이모하고 사이버트럭 약간 좀 비슷한 지점은 자율주행 쪽인데요. 자율주행 쪽이긴 한데 좀 네. 다른 건 뭐냐면 일단 웨이모를 타보시면 느끼는 게 정말 좋아요. 웨이모가 이제 구글 자회사 예, 개념이죠. 구글 자회사고 네. 이제 우버처럼 이제 운행을 하는 건데요. 네. 흰색으로 돼 있고 지금 제규어라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좋은데 딱 봐도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저거 상용화되기 어렵다예요. 약간 이제 비주얼이 뭐 천장에도 못 붙이고 있고 장치가 너무 비싸요. 딱 봐도 야, 저 레이더나 저런 장치 달려면 차값보다 저게 더 비쌀 텐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용화가 되려면 우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격 정도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같은 자율주행은 사실 웨이모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에 조금 더 점수를 두고 싶죠. 그렇죠. 테슬라는 카메라 8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웨이모는 자기네들 하드웨어도 저 소프트웨어도 되게 잘했지만 사실 하드웨어가 되게 훌륭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는 하드웨어가 없어요. 카메라 8개인데 그거를 AI를 통해서 이걸 전부 다 극복을 하는 거예요. 비용이 안 들죠. 네. 전반적으로 놓고 최근에 여러분들 테슬라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FSD 12.3 버전이 나왔는데 최근에 한번 반응 보세요.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을 거예요. 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자율주행 때문에 뭐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구글의 웨이모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하고 혹시 나중에 경쟁을 한다라면 저는 이번에 가서 느낀 건 테슬라가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걸 보고 왔습니다. 사이버트럭 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좋죠. 탱크죠, 탱크. 근데 안에서 보면 잘은 모르고요. 네. 차가 너무 큽니다. 아니 근데 약간 그 실제 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시야 각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 안 좋아요. 그것도 맞고. A 필러가 너무 크고 막 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와이퍼도 있어. 와이퍼가 하나거든요. 아. 이만한 와이퍼가 하나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마 이런 어떤 지하 주차장 이런 데 들어가기는 굉장히 메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좀 내가 주차장이 따로 있거나 외부 주차장이 큰데 이렇게 주차는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제가 보면 빌딩 주차자도 삥삥 돌아서 들어가기가 옛날 건물도 어렵잖아요. 여긴 제가 볼 때 진입 불가할 가능성이 되게 높더라고요. 간혹 이제 미국 트럭 같은 거 국내에서 타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그분들은 뭐 그냥 거의 주차는 거의 포기하고 맞아요. 예, 사실. 간지 때문에 타는 거잖아요. 아 예. 간지 전문 용어. 사실 미국 서부 이렇게 가보면 마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거 타는 거잖아요. 픽업 트럭, 그죠? 거기는 또 지형상 또 예. 그게 맞을 수도 완전히 있고요. 개간지의 극치예요. 죄송합니다. 적절한 용어는 그럼 아니 아닌데. 근데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예. 이것도 어차피 보면 이제 FSD는 비슷하게 가는 거고 예. 다른 차종하고 예.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차별점이라기보다는 예. 특이한 걸 만들었구나 이상인 거고 음. 많이 팔리긴 할 것 같은데 이게 가격 때문에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이버 트럭은 그냥 타보고 싶었던 거고 이것 때문에 뭔가 테슬라가 많은 영감이 있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굳이 일반인들이 꼭 방탄이 필요하고 이러지는 뭐 방탄이 필요한 건 국회죠. 아. 그렇죠. 방탄 국회가 필요한 거고 일반인들은 뭐, 방탄도 필요가 없지만 최첨단 유행어. 예. 사실은 실용성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울리는 차인데 예.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한테 어울리는 차는 확실히 아니에요. 유럽 그냥 같은 특이한 데도 차. 예, 맞습니다. 특이한 차. 그냥 이제 가오 잡을 수 있는 가격도 엄청 비싸잖아요. 뭐 유럽도 사실은 이제 거기는 큰 차를 맞습니다. 원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니까요. 도로가 적어서 안 돼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간지용 차다 그런 거고 우리 보면 그 원래 미국 차 중에서 그런 간지용 차가 에스컬레이드라고 와. 그죠? 그 이제 대통령 경호할 때 나오는 그 차인 거잖아요. 양옆에 경호원들이 매달려서 가는 차들. 그냥 뭐 그 차 끌고 다니면 어디든 다 들이받고 싶죠, 그죠? 네. 차들이 실제 안 덤벼요. 그 차 소리가 어떻게 되면 진짜 아라라라라라라 6,300cc, 그죠? 휘발유로 막 길거리 막 리터당 3.6km. 아, 꼼짝못 차고 이거 정확하게. 옛날에 우리 타이거 우즈가 바람 피다 걸린 차, 그 사고 났던 차가 그 차죠. 흑인들의 로망, 그죠?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네, 네. 예. 너무 자팍다식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제가 원래 좋아하는 차라 그랬거든요. 그래요? 예, 네. 있진 않지만. 예. 그러면 또 이제 실리콘밸리 가서 느끼신 것 중에 하나. 비전 프로는 이제 유튜버들도 꽤 그 뭐라나요? 사용기? 예. 언박싱? 이런 거 많이 올리긴 했더라고요. 그게 실제 거기서도 그걸 물어봐요. 혹시 이제 아시아인들이 오면 음. 혹시 공학도세요? 아니면 IT 전문가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 아마도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가셨던 것 같아요. 얼리 어답터들. 예, 얼리 어답터들이 가셨던 거라고 보여주는데 확실히 해보면 가능성은 있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그러니까 가지 아직까지는 면에서. 뭔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음. 얼리 어답터들이 한 500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해서 한번 이제 트라이를 해보고자 하는 그 단계.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가상현실이라는 게 정말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가상현실 중에서 제일 클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게임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하는데 진짜 전쟁을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들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전 프로 말고도 옛날에 그 메타에서 나온 거 오큘러스 가지고 있거든요. 오큘러스 가지고 해외여행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좀 어지럽긴 하지만 꽤 괜찮았는데 이번에 더 현실화된 것 같아요. 얘는 이제 VR처럼 뭐 그냥 현실처럼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맞추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뭐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핸드 컨트롤. 그렇죠? 현재는 뭐 근데 무겁기도 많이 하고 막 배터리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건데 이제 초기 버전인 거니까 조금 더 발전이 많이 하면 이게 뭔가 게임 산업을 획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조금 더 상용화되고 우리가 쓰기 편해지면 뭔가 한번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XR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예. 뭐 다양하게 예. 좀 느끼셨는데 그밖에 어떤 뭐 투자 아이디어 같은 거를 더 체크를 하셨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AI가 제대로 업황의 시작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아, 그래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 지금 거의 뭐 그냥 AI 자만 붙으면 다 난리 나고 그건 막 다 하드웨어 주가 관련주죠. 급등하는데. 하드웨어 관련주죠. 아직 소프트웨어가 안 움직였잖아요. 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플랫폼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엔 이 AI가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사업을 키우겠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니까 네. 그건 아직 시작을 안 했죠. 그렇죠?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AI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보면 도대체 어떤 원리를 이용하느냐 하는데 젠슨 왕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줬어요. 모든 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미리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을 할 때 미리 개발을 하고 이걸 임상을 해볼 수 있어요. 모의가 아니라 진짜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DNA, RNA, 단백질 구조를 이미 다 AI로 읽었고 네. 이걸로 약을 만들어서 현재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AI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약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미리 다 볼 수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실패를 줄일 수 있고 임상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산업에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젠슨 왕의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GTC라는 걸 갔다 와서 많은 분들이 별거 없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분들은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분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게 어떤 얘기였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이미 플랫폼으로 가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거 만드는 줄 알았지? 이걸로 비즈니스 모델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AI를 활용한 뭐든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해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종목 찾기 쉬워요.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그냥 걔들이 얘기하는 거 답안지 그대로 따라가면 돈 돼요. AI 한다 그래서 심플하게 뭐 더 좋은 종목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엔비디아 산 사람이 승리했고 한미반도체 산 사람이 승리했고 그뿐이에요. 뭐 이상한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가는 순간 배가 산으로 가요. 그냥 AI 본업에 충실하고 이 AI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GPU가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AI 얘가 독점이래. 92%나 점유율이 있대. 그럼 이것만 사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유일하게 지금 HBM을 대는 게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얘밖에 없대. 하이닉스밖에 없대. 그럼 삼성 버리고 하이닉스 사는 게 맞았던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가 TC본드를 해서 그런 거대. 그것만 사면 끝이었어요. 더 이상 뭐 구차하게 들어가는 것 그 즉시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당연히 미국에서도 아직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그걸 만드는 애는 젠슨 왕이에요.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제일 AI가 돌아가는 걸 오픈 AI도 그렇고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얘들이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따라하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때부터 시작일 거니까. 근데 이제 항상 고민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주식쟁이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딱 현재 들으면 무릎을 탁 치고 맞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는데 항상 이거를 현재 버전 저희가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보가 많다고 보고 정보도 많고
또 이제 주변에서 좋은 얘기 해주시는 만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종목을 다 돈 벌 수는 없거든요. 결국 그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몇 개만 가지고 돈을 벌어야 그게 진짜 내 건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결국 나중에 보면 엔비디아 들고 있는 만큼 돈 번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렇죠? 물론 많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아닐 거란 얘기죠. 그래서 기본만 충실해도 부자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하면 할수록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것도 괜찮다. 뭐 제가 비근한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예전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일본에 5개 상사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겠대. 일본 주식 중에서 뭐 살까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냥 웃겼어요. 그냥 그래도 5개 사면 되지. 실제 수익률 많이 났잖아요. 뭐가 더 필요한 거? 답안지 다 던져주고 하라는데 왜 그걸 의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더 나은 결과가 있었지도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버핏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는 포트폴리오 다 공개돼 있고, 네. 근데 사람들이 안 해, 버핏한테 항상 질문은 하는데 버핏의 포트폴리오대로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버핏이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처럼 천천히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맞아요. 얼마 전에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예. 저희들이 이제 여유되는 후배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엔비디아 엄청 얘기했는데 실제 보니까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걸로 했는데 그러면 결론이 이거죠. 엔비디아 하나 들고 있는 만큼 수익이 난 사람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항상. 땅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헛똑똑이었던 거고 뭔가 아는 척했던 게 사실은 패착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보면 기본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조금 단순화해서 보고 그렇죠? 시장에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게 더 경쟁력일 수도 있겠다. 물론 그 이상으로 능력이 계시면 괜찮겠지만 아니다라면 상식선에서만 주식을 하는 게 제가 볼 땐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길을 돌아서 갈 필요 없다. 없어요. 분석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이게 인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참 심플하게 나오는 예, 건데 진짜 인사이트는 상식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상식을 예. 잘 활용하자. 분석이 상식을 이기지 못해요. 어느 때나 그랬어요. 저는 애널리스트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날을 고민해 보면 웃긴 게 뭐냐면 상식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분석을 오래 했으니 그 상식으로 갈 때 그 상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거리가 생긴 거지 똑같았어요. 근데 어설프게 중간까지 분석하면 상식만도 못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럴듯하죠. 들으면. 대표적인 게 경제 관련해서잖아요. 그죠. 이제 어렵게 말하면 네. 다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지난해 내내 경기 침체 온다라고 계속 여러 가지 논리를 폈지만 실제는 안 왔었죠. 그리고 틀릴 수도 있죠. 뭐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우기시는 분들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나보니 어때요? 경기 지표 하나 보는 것보다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 얘기를 뭐하러 들어요? 그럴 바엔 젠슨왕 얘기를 한번 더 들으세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디 가서도 젠슨왕이 플랫폼을 메인으로 하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파월 얘기를 뭐하러 듣죠? 아니 우리가 금리 오르고 내린 것 때문에 지수가 오르고 내리겠나요? AI는 그대로 계속 올랐잖아요. 상관없이. 2022년, 23년 이게 그때는 다 매크로가 같이 이제 좌우했으니까 예. 그렇긴 한데 예. 이제는 파월의 말보다 젠슨 황의 말이 더 당연한 중요하다. 거죠. 원래도 그래요. 제가 원래도 얼마 전에 그래요. 그래서 그 AI 쪽에 라디오 준비를 하면서 한번 쳐봤어요. 무어의 법칙하고 황의 법칙을 예. 좀 비교하면서 사실 예. 황의 법칙이 황창규 사장의 맞아요. 법칙인데 네. 이제는 젠슨 황의 법칙을 찾아주더라고요. 그럼요. 무의 법칙하고 이런 거 다 무너진 지 오래됐잖아요. 시대가 변했다. 예, 무슨 법칙 이런 거는 그냥 항상 그게 꼭 맞다라고 보이긴 어렵죠. 그게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는 거고. 오늘 명언 나왔습니다. 명언. 예, 분석이 상식을 이기지 못한다. 당연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석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도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도 어렵게 보고서 쓴 건 그 사람은 그 업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시장도 그렇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딱 글 쓴 거 보면 보여요. 이 사람이 내공이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저도 전망은 틀릴 수 있겠지만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깊은지 볼 수 있거든요. 보여요, 그게. 이분은 정말 잘하는 분이구나. 정말 잘하는 데 있을 수 있겠지만 읽었는데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읽으셔도 돼요. 앞으로도 제끼셔도 괜찮아요. 제껴라. 예, 앞으로도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저희도 안 맞는 분이에요, 그분은. 쉽게 설명해 주신 예. 분들 나오면은 댓글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라고. 다 아는 얘기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내가 다 아는 얘기만 했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깨달은 바가 아니, 많습니다. 서울대 가는 방법을 몰라서 못 간 건 아니잖아요. 행동을 안 한 거지.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 복습 아, 왜 이렇게 자꾸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는. 뼈를 많이 때리시지? 아우, 근데 아파 그게 죽겠네. 아는데 하기가 쉽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주식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같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결국은 또 다른 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해는 합니다. 우리 뭐 정말 좋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벌고 싶은 그 마음에 그런 건 아는데 그냥 그걸 내려놓으면 시장이 보여요. 아주 쉽게 보여요. 몇 가지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 네. 볼게요. 이제 업종별로. 예. 미중 갈등 사이에서 사실은 예. 반도체도 그렇고 몇 가지 우리가 좀 반사 수혜를 본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조선 업종이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중국의 조선 산업을 이제 막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미국 내에 그러면 조선소를 더 설립을 하고 제조업을 다시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로 가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조선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되게 지금 초기에 그렇죠. 논의되는 예. 과정인데 네. 이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선소를 그냥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예. 우선 이제 글로벌에서 아마 제가 퍼센트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점유율을 보면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한국이고 그다음에 3위가 일본이 한 15% 정도 됐고 미국은 별로 조선소가 없습니다. 그쵸. 군함 만드는 데 정도 빼고 그렇죠.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미국이 조선소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건 인건비 싸움이잖아요. 그만한 노동력을 가지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소도 예. 인건비 못 인건비가 맞춰줘서 쉽지 조금 않아요. 문제되듯이. 그럼 이제 고부가 배 이런 걸 만들 텐데 그건 기술력 축적도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을 규제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지금 가장 많은 선사들은 유럽에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같은데. 옛날에 뭐 상선들, 상선들. 뭐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 다 그쪽에 있거든요. 네. 조세 회피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 유럽에 있는 선사들이 중국한테 수주를 주는 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법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조선은 사실 한국하고 중국하고 양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법제화됐을 경우 조선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저는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드리면 우리 산업을 또다시 글로벌에서 독점적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현재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IRA라는 이 법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이 10배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셨고 또는 기술력도 뛰어난 것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완전히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해자가 있죠. 진입장벽이 있을 텐데 네. 기술적인 진입장벽도 중요하죠. 엔비디아처럼. 그렇죠? 그러나 이런 제도와 법 때문에 진입장벽을 통해서 독점적 구조화되는 산업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독점적 구조가. 예. 그게 우리나라 배터리였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조선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법제화되면 조선주는 담으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배터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죠? 그 정도 성장 산업은 아니니까. 하지만 중국이란 경쟁자를 없애버린 것 자체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배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서 가져가는 건 사실은 좀 부가가치가 낮은 배들. 배죠. 우리나라는 뭐 그중에 탱커는 조금 겹치기는 합니다만 LNG선이라는 게 막강한 게 있고.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배터리나 사실은 반도체도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라고 했는데 조선은 그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전제를 깔고 가시는 우리가 거예요. 거기서 왜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가서 합작을 할 수는 있겠죠. 합작 인수한다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몇몇 기업들의 뭐 미국 쪽 진출 이야기 좀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있죠. 주가가 제일 좋은 기업이 그럴 거고요. 그것도 예. 반영이 되죠. 예, 반영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주는 조금 더 길게. 예, 보셔도 그 법이 있다라면 이미 IRA를 통해서 독점적 구조 해줬을 때 어떻게 움직이 답안지 봐놓고 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다들 못하는 거예요. 아이, 주식쟁이는 의심 많아가지고. 저부터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해되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분석들 안 보셔도 괜찮아요. 정말 상식 내에서 주식하면 돈 버는데 지장 전혀 없습니다. 분석이 상식을 이기지 예, 못한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처음에 중국을 다니기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네네. 두 가지가 사실은 컸었는데 첫 번째는 2006년도까지 조선주가 25배 올랐었어요. 저는 조선주로 돈을 몇십 프로밖에 못 벌었거든요. 25배 올랐는데 아, 왜 그랬을까요? 그 크기를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죠? 두 번째가 재밌어요. 중국 소비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중국 소비주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게 오리온이에요. 100배가 올랐어요. 아, 나는 오리온 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여의도에서 본 적도 없어요. 어, 그러면 먼저 교보제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 뒤에 중국이 소비를 하면 왜 100배나 오를 수 있었지? 시장의 사이즈가 저렇구나. 그렇죠? 특히 네. 소비재는 산업재하고 틀리는 게 소비재는 기본적으로 회전율이 높아요. 배는 한 번 만들면 끝이지만 초코파이는 오늘 먹고 내일 먹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석 달에 한 번씩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쓰신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살 거고 회전율이 높죠. 그래서 10배씩 올라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면세점도 20배 올랐거든요. 호텔신라 같은 거. 그렇죠? 그걸로 돈 번 분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럼 그 교보제 또 봤으면 LG생활건강 샀어야지 또 10배 벌 수 있었잖아요. 당시에 이렇게, 예, 당시. 네. 계속 그게 3G로 나왔어요.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움직였는데도 여전히 그걸 안 보고 엉뚱하게 잡주 같은 조그만 회사들 보더란 얘기죠. 그렇게 안 봐도 된다고. 볼 필요도 없어요. 큰 거 안에서도 모든 게 다 끝나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IRA법이 별게 아니에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한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산업을 하나 제껴주는 거야. 경쟁자를. 지금 그게 산업별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 안 해요. 교보제 봐놓고 나서도. 물론 이제 그게 경쟁자를 제껴주는 게 대한민국이 예뻐서 대한민국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예. 중국을 견제하려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수혜 산업이 있는 건데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쵸. 미국 제조업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거의 유일무이해요. 그 중에 조선이 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게 생기면 그냥 사시면 돼요. 분석 자료 나오면 이미 주가 다 오른 뒤에요. 좋습니다. 사실 쉽지 않나요? 그래서 전 요즘 장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분석이 예. 상식을 이기지 예. 못한다. 단순히 보면 계속 되게 쉬워요. 대뇌입니다. 예. 계속 대뇌입니다. 예. 잠깐 화장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약간 좀 변압기처럼 좀 쉬어가는 구간일지 아니면 뭔가 이제 피크아웃을 한 걸지. 물론 이제 화장품도 다 좋다라는 건 아니고 그중에도 뭐 인디 브랜드라든지 예. OEM, ODM 쪽으로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어때요, 그렇죠? 요즘은? 예를 들어서 요즘 화장품들이 올라가는 거는 일단 화장품 자체보다는 그 화장품을 유통해주는 그 플랫폼이 움직이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하고요. 네. 하나가 있죠, 그죠? 올리브영이 예, 올리브영도 그 좋죠. 비상장이고, 그죠? 예. 네. 올리브영 그러니까 CJ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아, 주 그죠? CJ. 예. 올리브영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뭘 이겼다고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네. 뻔히 다 알면서도 이제 CJ를 안 샀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고, 그죠? 물론 이제 지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천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중국만 이렇게 많이 포지션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오는 거 눈으로 못 느끼셨어요? 최근에 중국 증시도 바닥 대비 한 15% 많이 올랐고요. 올랐어요. 물론 이제 많이 떨어지고 조금 반등한 건데. 외국인들이 인도 팔고 중국 사고 있어요. 그래요. 예. 데이터로 나와요, 그게. 그게 어떤 잠깐의 시기인지 이게 추세로 갈 건지는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부양책 나오고 이번에 소비 부양책도 나오고 예, 하긴 예. 한데 어떻게 좀 이제는 제대로 턴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옛날만큼은 아니겠죠. 예. 그러나 지금부터 해가지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은 충분히 되겠죠. 일단은 정책도 되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정책도 나쁘지 않았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냥 좀 좋은 건 아닌데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 올릴 수 있어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일단은 조금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그 이상까지. 네, 그 이상으로 정책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정책의 방향도 그렇고 실제 중국 인민들이 돈을 쓰는 것도 놓고 보면 이번 달부터 확연히 달라지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현지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소비 관련주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소비만 보시는 좋아지고 거예요? 있어요. 소비만. 네, 소비만 좋아지고 그동안에 있어요. 이렇게 뭐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줄줄이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예. 소비가 사실 이제 맨 마지막 단에 있는 예. 거긴 한데 이게 안 좋아졌었는데 소비는 좋아지고 있어요.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 중국의 소비. 이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폴로 랄프로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폴로. 네. 우리가 이제 옷 폴로 있죠. 그죠? 네네네. 그 옷이 주가가 최근에 한 40-50%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매출이 36% 늘었어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물론 이게 YY는 이제 기저효과도 좀 네, 있겠습니다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봤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졌어? 야, 중국의 소비 지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지? 사실 중국의 소비 지표 중에서 비중 큰 게 뭐냐면 건자재예요.
인테리어하고. 집이 안 좋으니까 안 하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은요. 집 짓는 거 골조만 지어요. 나머지는 다 내가 해야 돼요. 창틀도 샤트도 내가 해야 되고 그죠? 벽지도 내가 발라야 되고 다 페인트 다 내가 칠해야 되는 거예요. 옵션이. 예,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안 좋으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그쪽은 안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 중국의 상하이 같은 경우가 현재 지하철에서 사람 이동량 자체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드디어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중국에 가실 때 비행기 타고 다니실 때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었을 때는 그 비행기에 사람이 반에 반도 안 찼는데 지금 꽉 차서 가요. 확 달라졌어요. 최근 들어서 정말 뭔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연히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건 아닌데 최근에 FNF 아니면 LG 생활건강 이런 주가 오른 거 보세요. 조금 올라왔죠. 조금이 아니라 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FNF 별로 안 올라왔는데? 예, 저기 뭐지 LG 생활건강 한번 봐보세요. LG 생 거는 이제 바닥대 위로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올라오고 예. 있어요. 예. 그러면 약간 그 동안에는 중국 소비가 너무 안 좋아서 중국 익스포저가 많은 기업들 주가가 거의 이제 막 지하까지 쭉 내려갔었는데 예. 이제는 그것들은 조금 저는 나아지겠다.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추천의 개념은 아닌데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 이러저래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굉장히 낮아진 싸요. 상황이라. 네, 사실은 싼데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랬던 건데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좋아지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정책이 조금 많이 달라요. 중국이 이번에 전인대라는 데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하고 어떻게 성장할 거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줬는데 신문을 보면 전부 다 실망이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기대했었어요. 저도 기대했는데 아니 지난해하고 똑같이 5%네? 그럼 뭐 똑같잖아. 재정 적자도 지난해 GDP 대 3%였는데 이번에도 3%예요. 똑같잖아. 그럼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숨어있는 게 굉장히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5%와 지난해 5%가 달라요.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 그 신규 취업자 수 목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신규 취업자 수 목표가 1,200만 명 내외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1,200만 명 만들어 봐였었어요. 올해는 1,200만 이상이에요. 그냥 뭐냐면 최하 1,200만 명 기본 깔고 가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 지난해 5% 성장률 목표는 달성 목표예요. 어떻게든지 5%를 만들어 봐. 지금 5%는 마지노가 5%예요. 5%는 당연한 거고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 어다르고 아다르죠? 그래서 실제 올해는 그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목표를 잡은 거예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예. 뭐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국채 발행을 많이 해요. 국채는 국채인데 특별국채는 뭔데? 부채로 잡히지 않는.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는 게 특별부채예요. 기금 형식으로 하면 안 잡힐 수 있어요. 기금 용도로. 예. 기금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쓰고 성장률 목표도 확실히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지난 연말까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정책을 잘못 썼어요. 아픈 건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아닌 다른 쪽에 부양을 하려고 하니 헛발길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주가도 너무 많이 빠지고 더 안 좋았던 거죠. 네네네. 그리고 물어봤겠죠. 중국 정부가. 왜 이래? 그랬더니 부동산 때문입니다. 이젠 얘기를 했겠죠. 그럼 이거 꼭 살려야 돼? 이거 안 살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정조준한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부동산을 정조준한 정책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례를 들어볼까요? 지난달이었죠. 중국이 금리 인하했잖아요. 네. 그죠? LPR이라는 거, 네네네. 대출 우대금리입니다. 네, 대출 론 프라임 레이시라는 이 대출 우대금리를 내렸는데 5년물을 내렸어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1년물이 있고 5년물이 있는데 5년물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굳이 1년물을 내리지 않고 5년물을 내린 이유는 이거를 시장에 알리기 위함이에요. 봤지? 내가 부동산 드디어 정조준하기 시작했어.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뭐야? 부동산이 아픈데 부동산에 대한 치유를 안 했다라고 그동안 그랬잖아. 나도 이제 알았으니까 봐봐. 정말 내가 여기다 정책을 쓸게라는 시그널을 알려주기 위해서 5년물을 내린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1년물도 같이 내려야죠. 그렇죠? 네. 5년물을 내린 건 우리한테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하겠다라는 거였었던 거고 실제 전인대가 끝나고 나서 중국의 고위 간부가 부동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도 공식적으로 해서 부동산은 당연히 연착륙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안 좋은 것도 맞고 그렇죠? 네. 앞으로도 치유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를 손대면 다른 쪽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픈 데를 그동안에 했던 정책적 실수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니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알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게 최근에 이 관련 기업들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하.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제는 환부에다가 치료제를 쓰기 치료제인 시작했다. 거죠. 예.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못했던 이유가 자꾸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렇죠. 이제는 그 사이클을 좀 예. 뒤집을 수 예. 있는. 왜냐하면 소비자 순례지수가 중국 역사상 가장 최저치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축은 엄청 하고 있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도 못 쓰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네네. 그거보다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못 썼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씩 있고 실제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을 한다까지는 아니라 네. 소비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데 그것만 해도 주가 많이 올라요. 중국 관련주는 그러면 이제 소비 관련주로 좀 압축해서 보자. 네, 그렇죠. 예. 예. 원래 저는 소비 관련주보다는 중국이 뭔가 구조적으로 많이 돌려서 아니면 화학이나 철강 쪽에 좋을 거라고 처음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저도 이쪽으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는 예. 철강 화학의 사이클도 예전 같지 예, 않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틀렸던 거죠. 그 중국 쪽도 이제 경쟁 업체들 너무 맞습니다. 많아지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중국 경기 좋아지면은 뭐 철강 화학이 아니라 예. 그냥 중국에 진출한 목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중국이.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정책도 이구한신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했던 가전제품을 바꾸면 네네네. 주겠다라는 거 보면 포지션이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중국의 정책에 발맞춰서 저희 포지션도 변화를 시켰습니다. 소비 쪽으로. 예. 요거 하나 여쭤봐야겠다. 네. 그 엔터 주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쉬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쉬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예.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엔터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그렇게 엔터를 잘 아는 세대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아마 예. 보시는 분들이 다 느끼실걸요? 예, 세대만 놓고 그죠? 보면. 세대만 네. 놓고 보면 네. 뭐 제가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네.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몇몇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엔터도 사실은 저기 뭐야 송가인 뭐 나훈아 이쪽도 아유, 엔터입니다. 저는 예. 그쪽은 안 좋아하고요. 예. 저는 이제 장원영의 광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책 맞죠, 그죠? 작은 아버지 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될것 삼촌 팬들이 뭐 같고요. 예, 그럼요. 응원해 주죠. 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 보고 몇몇 우리 그 여성 엔터테인먼트 보고 와 정말 네. 제가 그 노래 따라하고 있다라고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춤을 춰요 집에서 이렇게 하면 집에서 이제 주책 맞다고 이제 뭐 베개 던지고 뭐 집에 계신 분이 그러는데요. 어쨌든 제가 좋으니까 하는 건데. 아니 그거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또 뭐 예. 혹시나 네. 예, 요즘 오프 더 레코드라는 어떤 그 저기 노래도 부르고 누군지 아시죠? 아이브. 예, 아이브요. 아, 예, 알죠, 알죠.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랑 예. 주가랑은 또 별개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 일단 엔터주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요. 오. 잘 모르니까 좋아는 하는데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가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진출이 굉장히 컸고 네. 그죠? 뭐 앨범 판매도 되게 많았지만 뭐 굳이도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아마 계약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요? 야, 이 뭐 엔터가- 대표적으로 뭐 블랙핑크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면서 또 미국까지 나갔던 건 이미 주가가 반영됐고 그 이상으로 뭔가 뽑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예전만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 우리나라 이 그 있는 아이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활동을 잘하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이전만큼의 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그냥 빵빵 터진다거나. 예, 그때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현지 아이돌에 대한 뭔가 예. 그 기대감도 되게 컸었는데 사실 조금 기대에도 못 미친 것도 그래서 있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네.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BTS가 군대를 과연 보냈쓰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국위 선양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체육인들하고는 격이 달랐어요. 아, 그렇죠. 예, 사실 진짜로. 너무나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기준을 두면 되죠. 기준을 둬서 향후에 이런 분들도 뭐 빌보드에 올라갈 정도의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영화 배우들 중에서도 뭐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야.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금 이제 많이 배려를 해주면 그게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너무 커요. 그게 그 법을 고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림픽 월드컵뿐만이 예. 아니라 뭐 노벨상도 사실은 법명에 써 있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디 야구나 막 이런 데 나가가지고 한 번도 안 뛰어봤는데 그 성적 안에 들었다고 군대 면제가 되는데 왜 이분들은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 했던 분들 때문에 국가적으로 뭔가 나아진 게 있나요?
경제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대단하잖아요. 저 세계 나가면 제일 자랑스러운 게 우리 엔터테인먼트 때문이에요. 얘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로 인한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그래서 나갔던 화장품도 그냥 나가나요? 그런 변화들이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많은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있었어요. 그만큼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논의만 하다 끝났죠. 왜냐면 군 문제가 있고 뭐 민감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BTS 그분들이 훌륭하게 본인들이 이제 직접 가겠다라고 해서 가서 근데 어느덧 벌써 그 진부터 제대할 때 다 돼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쭉 이어져 온 거하고 안 온 거하고 틀려요. 정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웠어요. 저도 저희 애들 둘 다 군대 보냈고 지금 첫째가 군대 가 있고 둘째가 이번에 또 입대를 합니다. 뭐 저도 병역을 다 필했고 나름대로 다 그랬지만 이건 좀 아쉬웠어요. 진짜 국가적인 게 왜 그쪽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럴 수도 있죠. 대중문화니까 더 영향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죠? 클래식 하는 거 전 세계 누가 할 건데요? 몰라요. 그 특정 사람 빼놓고는. 그 사람들만 그들만의 리그여가지고 그죠? 나름대로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진짜 영향이 큰 건 대중문화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해질 때 사실 이 문화적인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거지. 일본의 옛날의 문화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대중문화가 들어서 대단했던 거지. 뭐 특정 클래식 문화, 고급 문화가 들어서 그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어떤 뭐 바이오 산업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듯이 육성을 해주듯이 엔터도 사실은 그 방면으로 그렇죠. 좀 가긴 가야 되는데. 허들을 높게 주면 돼요. 기준을 만들고. 그죠? 저는 빌보드 몇 우리 위네. 체육대 이분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보다 훨씬 영향력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니까요. 근데 그 정도면 레벨이면 되지 않나요? 기준을 둬서 이 정도여서 국가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영향이 크다라면 나름대로 뭔가 혜택을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아닌가? 특정 연예인을 위한 게 아니라 아니죠. 산업 육성 차원에서 당연하죠. 산업 차원에서. 특정 연예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 같지 않다라는 네. 거잖아요. 지금 엔터주 자체가. 예. 약간 그 이사님의 어떤 투자 목록 리스트에서 지금은 엔터주는 없습니다. 없다. 사실은 이번에만 없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엔터테인 애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맞고 그랬는데 이게 제 머릿속에는 주가와 좀 요즘 우리 저보다 조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 주가적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스스로는 좋아하되 네. 이게 주가 수익률로 연결된다든가 그러진 못했었고 지금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못 담습니다. 그냥 장원영하고 아이브만 좋아한다 뭐 그 정도로 조심해서 참고로 그 아이브 그 기획사는 상장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4대 기획사가 아니고 되게 그 요즘 또 얘기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밸류업 주식 아닙니까? 밸류업 주식. 예. 금융지주사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야, 이것도 항상 그 현재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월 22일 기준으로 밸류업 주식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업사이드까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밸류업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정의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밸류업이란 건 현재 있는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걸 밸류업이라고 하죠. 네. 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저퍼주가 밸류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고퍼주가 다 밸류업 주식들이에요. 아하. 그렇죠? 스스로 밸류업을 해 나가는 해죠. 기업들. 정말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많이 버는 돈을 주주 가치를 위해서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하는 게 밸류업인 거예요. 네. 없는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싼 기업이 하는 게 밸류업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다만 우리나라는 특수성 일본하고 워낙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많이 눌려있는 것들이 많으니 이거는 좀 제자리를 차지와야 되겠느냐라가 1차 밸류업인 거예요. 근데 2차 밸류업, 제대로 된 밸류업은 현재도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번 돈을 가지고 대주주 또는 일반 주주들까지도 같이 이 돈 번 거에 대한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행위를 하는 걸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퍼주 이렇게 해서 잘못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진정한 밸류업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밸류업을 지원해주는 주체는 정부지만 실제 밸류업을 행동하는 건 기업이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배당을 많이 주는 것. 또 하나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 두 가지 다 공통점들이 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대주주 입장에서 그 기업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할 때 본인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분리하면 알게 뭐예요. 하든지 말든지. 법이 바뀌든 뭐 문화가 바뀌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그렇죠? 안 그러면 하는 기업은 안 예, 한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주가가 좋아지잖아요. 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 네. 대주주가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칼자루는 그 사람들이 쥐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앞으로도 그래요. 뭐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 일반 소액주주들이 하는 게 아닌 거니까 네.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렇죠? 요구하고 결정 욕이 아니라 요구. 요구 그죠? 니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죠? 나쁜 녀석 이게 아니고요. 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그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야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반갑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일단 상속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세금 때문에. 예. 상속 이슈가 있으니 세금을 거의 50%, 60%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 올리는 걸 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야 주가 오르는 걸 반긴다. 1번. 그렇죠?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지배 구조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순환 출자 구조로 돼 있어서 실제 주요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M&A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어서 이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해요. 어떻게? 그쵸. 다른 회사 자사주 바꿔주는 거죠. 백기사처럼. 그럼 서로 이제 서로 의결권 행사해 행사해 주니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매수각을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어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상법으로 만들어줘야죠. 포이즌 필부터 시작해서. 안 하고서 하라는 건 그 기업을 외국 기업에 넘기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진짜 매국노 짓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넘겨요, 그걸?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움직이려면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배당도 그래요. 네네. 받으면 뭐해? 세금이 50%인 걸.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보험료가 올라요. 그렇죠. 안 받으면 거지. 그래서 분리과세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종합소득세로 예. 가지 않고 분리과세 이거라면 종합소득세가 아니고 우리가 의료보험에도 괜찮다. 그러면 줄 수 있죠. 웬 대주주들도 배당을 받아야 이게 나중에 상속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1번은 배당이 먼저 시작될 것 같아요. 배당 먼저 늘어나고 그 상법 개정 이후에 일단 이런 것까지 찬찬히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면 싼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버는데 이 벌어서 주주를 생각해서 주가를 올려도 되는 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속 관련된 세금, 배당 관련된 세금, 그리고 약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당근도 같이 줘야 된다. 최근에 이제 당근 안 주면 안 해요. 아, 이건 역지사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정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사하고 있는 사람들 국민정서가 뭐 중요해요? 내 경영권 뺏기고 싶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죠? 잘 아는 이제 CEO 분들 이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그냥 밸류업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근데 배당 관련된 세금을 깎아준대? 그러면 그때 나도 좀 배당 그럼요. 늘려야겠네. 달려요. 가져가 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럼요. 있고. 예. 그래서 배당은 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늘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세금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굳이 줄 필요는 없다. 그죠? 굳이 무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보여요. 조금 더 레벨업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다만 이런 필요 충분 조건들이 좀 있어야 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여야가 합심해서 법을 개정해 줘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선거 결과에 따라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이제 혹시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그쪽이 만약에 의회를 장악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잖아요.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 밸류업에 대한 게 생각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 있죠. 아무래도. 왜 개정이 되면 좋은데 그건 우리의 바람인 거지. 실제 의회에 있는 분들이 하실지 안 할지는 그분들의 의지에 달렸겠죠. 물론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새로 이제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뭐 한 7, 8월쯤에 공개하고 가을에 예산안을 낼 때 같이 내서 연내에 처리하게 되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올해 내내 연말까지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이게 왜 이제 민감한 이슈가 되냐면 주주가 이제 여야를 떠나서 주주 밸류업에 대한 공감대가 없진 않을 건데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우려가 있을 거고 그렇잖아도 이제 자꾸 빈부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돈을 써야 될 곳이 많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쓸 곳이 많은데 저렇게 세수를 줄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대안 가지고 사실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든 야든 뭐 중지를 잘 모아서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잘 하리라고 믿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게 법 개정이 돼서 당근이 주어져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 사실상 이번 총선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가자. 예,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거는 같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혹시나 여야가 협심을 해서 그래 이게 주주 벨죠 이걸 위해서 반드시 해야 돼라고 이제 저희들 바램처럼 잘 합의를 해서 하신다라면 저는 지수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AI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주 밸류업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올 1월 달에도 AI 관련주 좋았지만 지수 안 올렸죠. 밸류업 때문에 2,700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동차가 올랐고 은행이 올랐고 보험이 올랐고 지수가 조정이 와도 밸류업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수를 좌우하는 건 밸류. 맞아요. 예. 또 하나 그 시총 비중이 가장 큰 건 삼성전자인데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박스권을 좀 돌파를 했어요. 강하게. 약간 예. 예. 반도체 관련주들도 물론 이것도 이제 거의 젠슨 황의 한마디. 하하하. HBM3 예. 삼성 거 예. 뭐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이거 증명하고 있다. 뭐라 해야 됩니까? 테스트 중이다인데 예.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결국 그 한마디로 이제 예. 빵 뜨지 않았습니까? 물론 요거는 시간은 한 최소한 4월 말이나 5월이 돼야 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또 기대감. 왜냐하면 이제 주주들이 한 500만 명 이상 예. 또 계시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한테는 이런 요구를 해드렸어요.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증명해주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렵다. 좀 많이 답답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젠생항의 뉘앙스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흐른 거 아니겠느냐. 아무리 그래도 기대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것도 테스트 중이다라는 것과 테스트 중인데 기대한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테스트 중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모르겠다죠. 하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넘겨짚혀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과는 달라졌는데 라는 저는 의미로 들렸어요. 그래서 오른 게 나쁘지 않아 보였고 또 뿐만이 아니라 본 업황이 돌았죠. 낸드 쪽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바닥에서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삼성전자가 정말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전 너무 안타까워서 답답했어요. 진짜. 보세요. 보세요. 저는 일부러 우리 집에서 삼성 것만 쓰는 건 저밖에 없어요. 네네네네. 저희 집 다 애플인데요. 저는 오로지 이거 써요. 아, 모든 것도. 집이 애플이라고? 집에 있는 분들이 네. 애플을 많이 써요. 애플 제품. 저는 아니에요. 왜? 저 정말 삼성 사랑하거든요. 네. 정말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고 잘 됐으면 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실망이었잖아요. 확실히. 안타까웠죠. 그죠?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내가 아는 저 세상의 최고인 기업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는 뭔가 이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젠슨왕의 한마디는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뭐 삼성전자 HBM3E 기준으로 예. 뭐 수율도 좀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제 퀄 받는 게 얼마 이제 남지 않았다 이런 기대감들이 수율이 있는데 나온다고 해서 대단히 나오진 않겠죠. 그죠? 하이닉스가 지금 60-70% 나오나요? 수율이? 네, 네. 그렇게 그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와요. 예. 아마 삼성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공급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그 정도 수율에도 워낙 비싸게 받아 먹으니까 사실 이득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중요한 거라서 저는 그래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저는 앞에 숫자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예. HBM3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레거시 D램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니까 레거시 하루에 막 긍정적으로 보면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주가가 하루에 뭐 15%씩 맞아요. 뛰고 막 이렇게 네. 난리인데 글쎄요 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래서 그 레거시 쪽, 레거시가 여러분들 옛날 반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용 반도체들. 예, D램 이게 좋아지면 삼성도 같이 좋아져요. 그렇죠.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이 주가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인즉슨 지난해 있었던 그 감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AI가 좋아지면 범용도 같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저는 젠슨 황의 그 발언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의미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긍정적인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에도 만약에 어떤 뭐 수율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을 통과를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좀 아이고. 상상도 하기 힘든. 예, 그렇죠.
그러나 삼성이란 기업이 기술력도 훌륭한 기업이고 그래서 시간이 문제죠. 결국은 저는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엔 기다린 사람의 고통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다른 AI 관련 기업 사면 더 수익률이 이게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나서 되게 힘들었죠. 아마 그래서 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하이닉스를 들고 계셨던 분과 삼성전자를 주력으로 계셨던 분들은 이제 하늘과 땅 차이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 이게 마냥 잘할 거다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하다라는 점에서 잘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뭔가 조금 다른 어떤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돌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허. 그 이전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보다는 증명하지 않으면 보고 싶지 않다라는 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그래서 생각도 조금씩은 이제 바뀌고 지금은 있는 제가 거고요. 바꾸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 그 뭐 급등했던 날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데 예. 반대로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차익을 실현하거나 차익 실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순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지겨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지겨워서 그래도 그 정도 가면 본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 게 저도 한 2, 3년 물렸는데 본전 오면 다 팔잖아요. 그죠? 지겨워서 딴 거 하려고. 아마 그러셔서 더 좋은 것 대안을 찾기 위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하나는 역시 올라오다 보니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다 회복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쉽다죠. 그렇죠? 전자가 하겠다라는 걸 얘기하지 말고 내가 했다라는 걸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문 나오면 네. 전자를 보기가 너무 헷갈린 게 내가 앞으로 몇 년에 1등 하겠다.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보여주고 하세요. 보여주고 1등이 되든가 말든가 우리가 판단할 테니 그거하고 똑같아요. 나 맨날 서울대 갈 건데 못 갔잖아요. 그 의미 없다고요. 그냥 제대로 엔비디아에 콜 통과한 것만 보여줘도 돼요.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화나요 진짜로. 화를 내셨습니다. 예, 화를 냈어요. 네.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어요. 그죠? 뭘 맨날 1등한데. 그런 이야기 얼마 전에 주총장에서 많은 그럼요. 주주분들이 또 뭘 이야기를 1등한데. 하셨더라고요. 1등하지 말고 네. 성적표 그냥 들이미세요. 그럼 돼요. 음. 밀지도 않고 1등할 건데 그런 허화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굉장히 네. 이제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그때 또 달라지더라고요. 기존에는 하이닉스 밸류체인의 HBM 관련주들이 가장 큰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이제 슬슬 들리는 얘기가 그러면 삼성전자 HBM의 관련주들 그 맞아요. 혹은 예. 최근에도 전공정 장비주들이 또 한번 맞아요. 장대 양봉을 예, 보여주기도 예. 했었고 그러다 쫙 밀렸죠. 근데 이것도 반도체 관련주들도 약간 좀 파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이거 좀 어떻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는 생각을 개인 해야 될까요? 투자자분들이 소부장을 투자하는 게 유리한가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음. 너무 극한이지 않나요? 약간 선수들의 예, 영역이죠. 저는 너무 어려워서 예. 참고로 저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오. 잘 안 하고요. 해서도 워낙 이거는 탐방을 뭐 수백 번씩 다닌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당해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잘못하면 조금 약간 그 우리가 뒷북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 뭐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초보분들이라면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삼성전자 정말 소부장이 많이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그게 긍정적인 분위기라면 그냥 저는 삼성전자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제일 마음 편한 그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나중에 이익이 차이 날 것 같죠? 안 그래요. 대형주가 그쵸. 중소형주에 대해서 수익률이 뒤졌던 적이 역사적으로도 없어요. 앞서도 제가 잘못 여러 가지 드렸지만 조선주 움직일 때도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더 올랐고요. 우리가 하는 중국 소비주 할 때도 대형주가 20배씩 이상 오르고 오리온이 100배 올랐으면 중소형주 안 봐도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템버거 다 대형주에 다 나온다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예, 달려갈 맞습니다. 때는 예. 더더욱이. 예. 그래서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 어떤 이제 베타 값이 더 크죠. 예. 기대 수익이 더 크기는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선수들의 영역. 아우 너무 힘들어요. 예. 탐방 자료들도 열심히. 저도 봐야 많이 되고. 가보고 저도 탐방 많이 고 다니는데 저도 그 중에서는 우리로 보내면 그제 일선 애들이 있다라면 네. 저는 후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예. 저도 설거지용으로 많이 당하지 않았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힘들었어요, 되게. 예. 그래서 뭐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저도 이런 정도면 초보자분들은 극한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화장실도 뭔가 갔다 오면은 그죠? 한 10% 변동성이 올랐을 크고. 텐데 예, 너무 그런 변동성을 즐기실 필요 없어요.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많을 텐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의미 없어요, 그죠?
내가 뭔가 그래도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올해 내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어나면서 변동성이 커졌었지만 지나 보면은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길게 들고 있어요. 다 갔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네.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방산도 그쵸? 한번 좀 조정이 오는가 싶다가 또 조정과 계속 또 가요. 가고. 그러면 그거 들고 있는 만큼 수익률 못 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처럼 깊이만 잘 알면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굳이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뭐 화장품도 그렇고 그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그렇고 잘 나가도 항상 고민입니다. 이게 언제 또 피크아웃 아니야? 막 이런 또 고민들. 여의도에서 피크아웃 나올 때 맞은 거 별로 본 적 없어요. 그래요.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계시겠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네. 일단 논란이 있으면 피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 항상 진짜 피크는 언제 왔던 것 같냐면 모두 다 된다라고 할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모두가 좋다고 네. 할 때 그때가 보이지 않는 이젠 이게 피크고. 대세인가 봐. 예, 그럴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나름대로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피크 얘기했을 때 그만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산업이 발전이라는 게 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AI가 또 변압기를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들을 했었겠습니까? 이랬던 것처럼 딱 그걸 단정지어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하나씩 하나씩 또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변압기 얘기할 때 전 AI까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22년 가을쯤에. 예, 9월에. 방산도 지금도 역시 킵고잉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홀딩. 예. 종목마다 다른 건 확실합니다.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아마 아실 거요. 얼마 전에 아마 제가 뭐 방산 추천하고 변압기 추천했는데 이게 뭐 주가가 빠져서 뭐 그랬다. 그래서 이건 근데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니까요. 좀 뭐 저를 비난하는 분도 계셨던 걸 알고 있는데 신고가인데 왜 비난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선엽 이사님이 말씀하신 게 벌써 이제 수년, 아이 그럼요. 수년이 그럼요. 됐고 예. 오늘 이야기하는 건 또 그 수년간 중에 또 하루일 예. 테니까요. 그래서 월간 이선엽을 그래서 매월 들으셔야 됩니다. 예, 추적 관찰하시고. 아이디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분명한 건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주가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산업 초기에 이게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 우리 방송 보시면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의 그래도 필요성이 아니었었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선엽 이사님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 온 이야기를 우리는 또 이렇게 간편하게 듣는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UA도 많이 계시지만 내 돈 들여서 중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여행이잖아요. 네네네. 여행 가면 다 일본 가세요. 그렇죠? 일단 중국 되게 싫어하세요. 되게 싫어서 싫어 이런 거고 미국 간다라는 건 여행도 되게 힘들어요. 이상하리만큼 유럽은 그래도 가시는데 미국 가는 데도 큰맘 먹고 가시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탐방으로 가는 사람은 또 없어요. 회사에서 보내주면 가겠지만 그건 수동적인 거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하는 거건 정말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는 뭐 하지만 CES도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자, 주식에 대한 감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가면 돼지발에 진주가 돼요. 왜 그런 분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쪽에 조회가 깊고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분들 보내면 다른 걸 보고 와요. 근데 매일 이상한 것만 보고 오니까 별거 없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젠슨왕도 그렇잖아요. 진짜 뭘 들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과 그죠? 별거 없네라고 얘기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도 같은 걸 다른 들어도 거예요. 예.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다르게 행동하는 예.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꾸 보내주면서 아이디어를 먹게 해야죠. 아무나 보내주면 안 돼요. 해서 월간 이선엽이 이렇게 좋은 시간이라는 저는 거. 왜 돈 안 보내줄까요? 왜 항상 전 근데 제 돈으로 지금까지 그 갈까요? 말씀하신 거죠? 회사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그 말씀을 괜찮아요. 여기서 하신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2024년 3월호 네. 월간 이선엽 예. 함께 했고요.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사님.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